경매쟁이들의 종합 비타민 경매수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공경매사협회 곽승지입니다. 오늘은 제 투자 이야기 16번째 방송이고요. 지난 15번째, 그러니까 15부 방송에서는 제가 두 번째로 컨설팅 했었던 부산 기장읍 대라리에 있는 오피스텔 낙찰까지 낙찰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드렸고, 이번 방송에서는 이제 그 물건의 낙찰 이후, 그러니까 명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물건은 낙찰일이 6월 8일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낙찰을 받고서 부산지방법원에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기록을 열람을 못한 그런 상황이었고, 낙찰 직후니까 이제 오전 시간이었겠죠. 근데 그 당시에 사건 기록을 12시 이후, 그러니까 1시나 2시쯤에 이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한 채로 이제 서울로 올라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낙찰 바로 다음 날에 현장조사 때 저희가 이제 알아냈던 이제 15부 방송 들으시면은 이거에 관한 얘기는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때 이제 현장조사 때 알아냈던 관리소장 전화번호, 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낙찰자다, 이렇게 낙찰 소식을 알리고 낙찰받은 엘리브 이 오피스텔의 602호 임차인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이제 전화도 해보고 이제 낙찰자다, 연락을 해달라, 뭐 이사나 기타 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도 전혀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기다리다가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 관리소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그 602호 문 앞에다가 메모지 같은 걸로 이제 이 호수를 낙찰받은 낙찰자가 연락을 뭐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제 전화번호를 적어서 그 문 앞에 붙여달라고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다음 날 이제 그 임차인, 그러니까 명도 대상자죠. 그 임차인한테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임차인한테 물었었죠. 이제 전화도 하고 문자도 했는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됐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 이제 이 관리소장이 마지막 번호 하나를 잘못 알려줬었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동안은 연락을 아예 못 받았었고, 이렇게 메모장을 보고 연락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으로 임차인하고 연락이 닿은 거죠. 근데 그 임차인이 말을 하기를 이 집에는 자기 이제 엄마랑 본인, 이제 여자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그리고 본인의 딸, 이렇게 셋이서 살고 있다고 했는데, 좀 간단히 얘기를 해보니까 그 경매 사건지에 그대로 나왔던 대로 1050으로 이 집에 계속 살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임차인은 너무 경매에 대해서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수준? 처음에는 좀 연기를 하나 싶을 정도로 너무 몰라가지고 제가 대화를 하고 또 설명을 해서 좀 알려주려고 해도 아예 못 알아듣는 수준이어서 진짜 경매에 대해서 아예 모르는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 임차인이 말을 하기를 본인의 엄마죠. 같이 살고 있는 엄마. 그 엄마가 말을 하기를 본인들의 이제 보증금 1,000만 원 있잖아요. 그 1,000만 원은 낙찰자가 나타나면, 저 같은 사람인 거죠.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 사람이 100% 본인들에게 주는 돈이다.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절대로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지도 말고 신경 쓰지도 말고 본인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다 라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전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차인이 이제 저한테 말을 하기를 본인은 정말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라서 자기가 이제 자기 엄마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엄마랑 좀 대화를 해보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엄마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마 번호로 제가 또 전화를 했었죠. 전화를 하니까 낙찰자라고 얘기를 이제 하자마자 되게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다짜고짜 좀 이렇게 화부터 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저한테 이제 동사무소에서 그때 처음으로 전입신고를 할 때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오피스텔은 만약에 나중에 경매를 당해도 너무 보증금이 소액이라, 그러니까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소액이라서 낙찰자가 무조건 주기로 되어 있는 그 물건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임차인의 경우는 후순위 임차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갈 그럴 돈은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귀를 아예 닫은 그런 수준이었고, 본인 얘기만 계속 반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을수록 조금 거짓말이구나라고 생각이 든 게, 만약에 정말로 경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 말을 100% 믿었었다면, 그 동사무소 얘기, 그렇게만 알고 있었더라면 끝까지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가 그 1,000만 원 다 돌려받는다는 그게 팩트라고 알고 있으면.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제가 그 말을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주변에서도 이제 자기들이 경매를 당하면 예의상 뭐 보증금 1,000만 원이면 한 50%, 그러니까 500만 원이죠. 500만 원 정도는 도 이상 낙찰자가 주는 거라고 했다. 이런 말도 좀 하고, 그리고 그럼 1,000만 원 다 만약에 못 주시는 상황이면 뭐 500만 원이라도 좀 주세요. 그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조금 협의를 해서 한 반 정도는 주시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꿔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대화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좀 알면서도 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 이사비 받으려고, 그러니까 500이든 1,000이든 받으려고 억지를 부리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처음 통화에서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이제 미팅도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지금은 대화가 조금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좀 대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끊었었죠. 그리고 그날 이제 한 저녁쯤에, 초저녁쯤에 제가 경매 그 사건지, 그러니까 기한 옥션 들어가가지고 다시 그 경매를 사건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경매가 21년도 3월에 시작이 됐었고, 낙찰일은 22년도 6월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미 1년 이상 월세를 안 내고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그 세 분, 엄마랑 딸이랑 딸이 그 딸, 초등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1년 이상 월세를 안 내고 있었으니까, 기존 월세가 50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750만 원 정도의 이득을 본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엄마가 계속 말했던 최소 500만 원이라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75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하면 1,2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의 원래 그 보증금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러니까 250만 원을 더 버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거를 생각을 하고 계속 이제 저한테 이제 그 명도비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이분들은 경매를 당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좀 생각도 들고,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건 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딱 그 찰나에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엄마가, 임차인 엄마가 전화가 와서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본인의 이제 억지를 계속 뭐 최소 500은 줘야 된다. 근데 뭐 그것도 정말 최소이고 원래는 1,000만 원을 다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인들이 이제 좀 사정이 안 되는 것 같으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깎아서 최소 그러면은 마지노선이 500이다. 500을 달라. 이 얘기만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마분한테 이제 물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월세는 내고서 살고 계셨냐? 보니까 경매 시작된 지가 1년이 넘었던데 뭐 그 1년 동안 월세는 내시면서 살고 계셨던 거죠? 라고 하니까 당연하다고 하면서 그거를 당연한 거를 왜 물으냐면서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또 저한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도 제가 말을 하기를, 제 입장에서도 명도의 순서를 좀 제대로 하려면 그런 내역 같은 거를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정말로 맞으면은 그런 부분 반영해서 뭐 이사비든 명도비든 최대한 좀 이렇게 협의를 볼 테니까 한번 그 내역을 카톡이든 문자로 저에게 보내달라. 요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 또 이제 꼬리를 내리면서 사실 뭐 안 내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또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역시나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엄마분한테 얘기를 하기를
제가 이제 이런 것도 모르고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 아무리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해도 좀 도저히 말이 안 통하시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만 하고 전화만 하면은 끝이 안 날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서로 깔끔하게 그냥 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차분하게 친절하게 말씀을 들으니까 또 막 흥분하시면서 화를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그 엄마분하고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아서 그 따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리겠다 하고서 전화를 끊고 그 딸한테 이제 문자를 했었죠. 근데 그 딸은 이제 경매를 아예 모르는 것 같긴 했지만 뭐 목소리의 어투나 그런 말투 같은 거를 봐서 아예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분은 아니라고 느껴져가지고 한 30대 중반 정도로 느껴졌었어요. 아예 30대 중반. 그러니까 젊은 분이니까 좀 대화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딸한테 이제 문자를 제가 쓰기를 어머니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는데 도저히 이제 대화가 조금 안 되신다. 좀 대화를 하는 게 서로 힘들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법으로 좀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러이러하게 진행이 될 예정이다. 이렇게 좀 문자를 써가지고 보냈죠. 근데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지금 얘기는 못 드리고 뭐 간략하게 뭐 그런 식으로 좀 전달을 했는데 그랬더니 잠시 후에 바로 답장이 오기를 집 관련해서 여기 엘리브 오피스텔 명도나 이런 부분 모든 부분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는 연락하지 마시고 본인이 처리할 테니 본인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 본인한테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더라고요, 답장으로. 그러면서 바로 다음 문자로 안 그래도 본인이 이제 저랑 처음에 통화를 하고 이제 엄마랑 통화하기 전이죠. 맨 처음 통화를 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저희가 이사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하면서 7월 12일에 이사를 갈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가 7월 초였어요. 그러니까 7월 초인데 7월 12일에 이사를 가겠다고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장이 왔었는데 제가 또 그거를 뭐 믿고 싶지만 100%또 아무 근거 없이 믿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알겠다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저희가 그 이사 간다는 거를 좀 확답 받을 수 있는 뭐 서류나 뭐 인증할 만한 것들을 좀 보내달라라고 했더니 이사 견적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사 견적서에는 이사 업체 전화번호나 뭐 주소 이런 거 다 적혀져 있고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이사 업체 전화번호로 적혀 있는 그 번호를 전화를 하니까 정말로 7월 12일에 다른 이제 부산 쪽에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업체 남자 직원분이. 그래서 정말로 이사를 가는구나. 이 말을 믿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마 안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뭐 한 5일 정도 남았었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날까지는 그냥 기다려주기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사 당일인 7월 12일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2일에 그 딸 있죠? 그 딸 그분한테 이제 공과금하고 혹시나 밀린 관리비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하나도 빠짐없이 납부를 하고 그리고 집 내부를 깔끔히 비운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이제 저한테 보내달라. 그리고 집 비밀번호도 그때 같이 함께 알려달라. 이렇게까지 끝내면은 이제 완료된 걸로 확인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몇 분 후에 공과금하고 관리비는 빠짐없이 납부했다라고 하면서 집 비밀번호를 이제 보내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또 몇 분 뒤에는 깔끔하게 이제 짐이 싹 비워진 집 내부 사진도 함께 보내왔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집 깨끗하게 비워진 거를 제 눈으로 실제로 확인하면은 뭐 좋았겠지만 지금 저는 이제 서울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서울에 사무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본건은 이제 부산에 있는 거니까 제가 그 집을 확인하러 뭐 집 비우는 거나 비밀번호 맞는지 확인하러 부산까지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너무 먼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 현장 조사 당시에 조금 친해져 놨던 그 부동산 중개사가 한 명 있었어요. 이 집 근처에, 이 오피스텔 근처 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이제 있는 부동산이었는데 그 중개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을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도가 완료가 됐고 오늘
이사를 갔다고 하고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는데 혹시 집에 가서 이 비밀번호 맞는지 좀 확인을 하면서 문 열어보시고 그 안에 집 내부 확인 좀 해달라. 혹시 또 이제 수리가 필요한 건 아닌지, 도배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교체가 좀 필요한지, 인테리어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을 혹시 체크 좀 해줄 수 있냐. 새는 이제 빨리 사장님한테 맞추고 싶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흔쾌하게 이제 수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출발을 하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 뭐 한 10분 15분 뒤에 이제 사진이 이렇게 여러 장이 되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집 비밀번호도 실제로 맞고 집 내부도 깨끗해서 도배 장판 같은 거는 실제로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사진 영상 이제 보니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화장실 뭐 전등 하나 정도만 교체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딱 보내와가지고 제가 이제 중개사한테 이제 비밀번호, 제가 요청한 비밀번호로 비밀번호 바꿔달라고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 날부터 바로 새를 내달라라고 얘기를 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부산 기장군 대라리에 있었던 엘리브 오피스텔 602호의 명도는 끝이 났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요 오피스텔 명도를 할 때는 한 번도 이제 물건지에 내려간 적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한 내용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럴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제 현장 조사할 때 미리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나중에 여기 너무 머니까 지방이니까 그때도 이제 미리 명도에 대비해가지고 건물 관리 소장님 그리고 인근 부동산 사장님하고 조금 이제 친근하게 해놨던 거 전화번호 다 따놓고 앞으로 내가 꼭 낙찰 받을 거다 이렇게 저를 조금 각인시켜 놨던 거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도 바로 이렇게 알아보시더라고요. 낙찰 받으셨냐고. 그 중개사 분도 그렇고 관리 소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미리미리 조금 해놨던 거 그런 게 가장 큰 이유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 느꼈던 거는 현장 조사를 내가 가도 정말 단순히 그 집의 시세를 파악하거나 뭐 물건의 현황을 파악하거나 주변에 뭐 있는 분위기를 파악한다거나 물론 그런 것도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한 건 맞지만 이왕 가는 김에 특히나 물건이 본인의 이제 거주 지역, 활동 지역하고 좀 먼 거리라면 낙찰 받으러 어차피 그 현장 조사 간 거였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물건을 낙찰 받은 후까지 대비해서 그 주변인들을 좀 잘 사귀어 놓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꼭 관리소장이나 이제 중개사가 아니어도 뭐 아파트라고 치면은 그 옆에 호수 그 주민분일 수도 있고 뭐 기타 이제 뭐 근처 식당 사장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주변인들을 잘 사귀어 놓는 것이 정말 나중에 대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절약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안 했었으면은 부산까지 가는 뭐 교통비나 뭐 기름값 같은 것도 들었을 거고 또 가는데 한두 시간 걸리는 게 아니니까 시간도 이제 하루 정도는 싹 잡아 먹었을 거고 하니까 그거를 제가 다 세이브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현장 조사를 할 때 미리미리 명도까지 대비를 해서 주변인들 잘 사귀어 놓는 거 요거는 좀 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16번째 그러니까 16부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스파레주 39기 뭐 관련된 에피소드라던가 그 이후에 뭐 새로운 에피소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제 개인 이메일도 적어 놓을 테니까 이메일로 작성을 또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작성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소중한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